30년 다닌 교사, 캠핑카 여행 떠났다가 1년 만에 후회한 충격적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년 가까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청춘을 보낸 한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학교에 몸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은퇴하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겠다는 꿈을 키워왔던 분이죠. 퇴직 후에 모아둔 돈과 퇴직금 일부를 털어 멋진 캠핑카를 구입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나셨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 은퇴 후 삶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이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할 때 사람마다 다양한 로망이 떠오르잖아요. 누군가는 전원주택을 지어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꾸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몰고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삶을 찾으리라고 다짐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로망이 막상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왜 그토록 바라던 캠핑카 여행이 1년도 채 안 돼서 고생만 가득 남긴 채 끝나버렸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미리 고민해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1. 꿈꿨던 은퇴 생활, 캠핑카에서 1년 만에 끝나다.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신 이영가명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유로운 여행을 동경해 오셨다고 해요. 주말이면 근교로 캠핑을 다니고 방학에는 조금 먼 곳을 자동차로 여행하며 언젠가 은퇴하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전국을 누비겠다고 다짐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정년퇴직. 처음에는 이젠 눈치 안 보고 떠날 수 있겠다는 설렘으로 캠핑카를 구입하셨다고 해요. 이 선생님께서 사신 캠핑카는 1톤 트럭 기반의 차량으로 내외부를 개조해 작은 집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내 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침실부터 작은 주방, 화장실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들이 하나 둘씩 불거졌답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은퇴 이후라고는 해도 체력적 심리적 부담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또 한동안 재충전하는 느낌으로 다니던 캠핑카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맞나 싶은 회의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1년도 채 안 돼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은퇴 후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됐죠. 2.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이 실패? 로 끝난 3가지 사례. 사실 이영 선생님의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종종 들어왔던 캠핑카 여행 실패담의 하나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담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같은 캠핑카 여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각 상황마다 느끼는 고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하신 분이라면 아래 3가지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고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의 유지 비용과 예산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동 문제입니다. 캠핑카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여행 도중에 발생하는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차량 점검비 등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후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캠핑카를 구입할 때 옵션이나 인테리어에 욕심을 내다 보면 시작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내부 시설을 갖추는데 꽤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행거리까지 길어지니 기름값도 만만찮고 여행지마다 캠핑장 이용료나 주차료 등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특히 은퇴 후라면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쓰는 돈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지출을 분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전국 일주를 하겠다는 로망으로 가득하다 보니
현실적인 예산 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 부분을 간과하면 매달 늘어나는 카드값이나 적금에서 조금씩 빼쓰게 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정말 곤란해지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영 선생님 역시 처음엔 퇴직금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캠핑카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점검비용, 고장,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하다 보니 1년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됐다고 해요. 사례의 이 체력도 문제고 안전도 걱정됐어요. 두 번째로 흔히 듣는 문제는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요. 30대나 40대에야 그래도 힘이 넘치니 어디든 쉽게 출발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직접 운전해서 장거리 여행을 다니려면 매일 운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길이 험한 곳을 지나야 하면 스트레스도 더해집니다. 게다가 캠핑카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무거우니 차선 변경이나 주차 같은 기본적인 운전 동작도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혹은 야간 운전 시에는 안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캠핑카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해도 화장실 문제나 물 공급 등 생활시설을 유지하려면 자주 관리해줘야 해요. 물통 갈아 끼우기, 오수 처리하기, 전기 배터리 충전 등등 젊은 시절에는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떠났다면 둘이 힘을 합쳐 이런저런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 역시 부부 모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여행하는 경우라면 밤에 낯선 곳에서 혼자 머무는 것이 꽤나 무섭고 불안한 일일 수 있죠. 이렇듯 건강과 안전 문제는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원인이 되곤 해요. 사례 3 정말 외롭고 예상 밖의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마지막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입니다. 캠핑카 여행을 떠올릴 때는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혼자 혹은 소수의 인원만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사로 지내면서 학생들과 매일 대화하고 동료 교사들과 교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캠핑카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때때로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 혼자 외딴 곳에 고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또 여행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캠핑카 고장이 나서 낯선 지역 정비소를 찾아다녀야 하기도 하고 의외로 편의시설이 없어서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 나가야 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나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했던 피로감, 부당함,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사회 속에 내 자리가 있음을 실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특히 캠핑카 같은 유목 생활에 가까운 일상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허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스스로와의 대화도 많아지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3. 은퇴 준비, 막연한 로망을 넘어 구체적으로. 결국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많은 분이 캠핑카 여행을 포기하거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 집도 캠핑카 하나 마련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다고 꿈꾸는 것 자체는 좋죠.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기 캠핑카 구매 비용 외에도 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차량 점검비, 캠핑장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매달 고정 지출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여유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력 건강 점검 은퇴 후 여행을 즐기려면 결국 기본은 내 몸이에요.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허리나 관절 등
몸 여기저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본격적인 캠핑카 생활에 들어가기 전 건강검진이나 운동 등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 운전 연습도 충분히 해둬야 하고요. 심리적 준비에 대한 계획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자유를 꿈꾸지만 막상 실행해보면 외로움과 고립감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스스로가 혼자만의 생활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성격인지, 동행인은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또 한 번의 전국 일주처럼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단기 여행을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주일, 한 달 정도 단기 캠핑카 여행을 해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이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요. 4. 다시 돌아온 일상, 그리고 새롭게 찾은 만족. 이영 선생님께서는 1년도 안 돼서 캠핑카 여행을 접고 나서 꽤 오랫동안 내가 잘못된 꿈을 꿨나 보다라며 실망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도 멋지게 전국 일주한다더니 왜 벌써 돌아왔냐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던 걸 직접 경험해봤고 이제는 후회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 실제로 시도해봤으니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와 소규모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거나 교직 경험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거창한 로드트립 대신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조금씩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교직 은퇴하면 캠핑카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야 라는 단편적인 로망이 전부였지만 막상 겪어보고 나니 행복이라는 게 꼭 이렇게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5. 은퇴 후 삶,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30년 다닌 교사, 캠핑카 여행 떠났다가 1년 만에 후회한 충격적 이유. 라고 하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후회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 열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다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외를 누비며 제2의 청춘을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집 근처를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하는 일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일을 실행하려면 재정적, 체력적, 심리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또 다른 길을 찾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고 이미 은퇴했다면 가벼운 시도로 내 몸과 마음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기초로 하되 또 한 번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기대했던 캠핑카 여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막연한 은퇴 후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자신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나가면서 꼭 미리 충분히 고민해보고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면 일단은 쉬고 싶어요. 몇 년은 그냥 여행만 다니면서 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싶다는 그 마음 100번 이해됩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았으니
그 보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겠다는 꿈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퇴직 후 12년 동안은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SNS에는 바닷가, 산, 이국적인 도시 사진이 올라오고 하루하루가 마치 젊은 시절 놓쳤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자유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여행으로 얻은 건 추억밖에 없어요. 돈은 바닥났고 건강은 무너졌고 이제는 일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60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행이 문제였던 걸까요? 아닙니다.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감정만 따라간 여행이 문제였습니다. 왜 여행만 하다 보면 망가질까? 퇴직 후 여행은 단기적으로는 힐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강, 인간관계, 삶의 방향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는 자산. 퇴직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명목 아래 돈을 아낌없이 씁니다. 패키지 여행, 크루즈, 캠핑카 구입, 골프 투어, 고급 리조트 숙박. 문제는 이런 삶을 1년, 2년 이어가다 보면 정작 노후에 꼭 필요한 기본 자산이 바닥난다는 점입니다. 사례 1 6억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여행 7년의 자산 바닥. 강원도에 사는 67세 김철수 씨가 겪는 60세 퇴직 후 부인과 함께 6억 원의 자산으로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첫 해엔 유럽 2개월, 둘째 해엔 남미, 셋째 해엔 제주도, 장기 체류까지 했습니다. 매년 5천만 원 이상씩 지출되었고 퇴직금과 정리한 부동산까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는 말합니다. 그때는 우린 평생 돈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행 경비, 식비, 렌트카, 병원비까지 줄줄 새더라고요. 지금은 남은 돈이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 두 번째 함정 건강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진다. 여행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젊었을 땐 괜찮지만 60대 이후에는 시차 적응, 기내 피로, 낯선 음식, 높은 활동량이 몸의 부담으로 누적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 습관과 식단 조절이 무너지면 혈압당 요관절 소화 기계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사례 2 계속 돌아다녔는데 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을까? 인천에 사는 64세 이순자 씨가 겪는 퇴직 후 남편과 캠핑카를 타고 전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3년 뒤부터 무릎 통증이 생기더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됐죠. 그 이후로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즐길 땐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단도 힘들고 걷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병원에선 다 늙은 몸 무리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함정 목적 없는 삶은 공허하다. 여행은 목표가 아닙니다. 수단일 뿐이죠. 그런데 퇴직 후의 삶을 온전히 여행에만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내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례 3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퇴직 후 매년 45번 해외여행을 다니며 인스타에 인증샷을 올리던 62세 박모 씨는 어느 날부터 급격한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도 쓰고 사진도 남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에 뭐라도 의미 있는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든 소소한 일이라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은 목표가 아닌 보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3개월 달성 후 일주 여행, 가족들과 봉사 후 리프레시 여행 등. 퇴직 후 생활비와 건강을 먼저 확보한 뒤 계획해야 합니다. 월 지출 200만 원 이내, 연 12회 소박한 여행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여행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취미, 봉사, 커뮤니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와 연결된 상태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여행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단 균형 없이 여행만 할 때 문제입니다. 돈은 줄고 건강은 무너지고 마음은 비어가고 그렇게 은퇴 후에 황금기를 허비하게 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가? 당신의 인생 이막 진짜 중요한 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1년 앞둔 부부의 충격 고백, 우리 노후가 무너진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남편이 퇴직을 1년 앞두고 조용히 꺼낸 말이었다. 그동안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고 대출 갚고 간신히 집 장만하고. 그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퇴직금? 몇 년 버틸 수 있을까? 연금? 생각보다 적네. 집값? 팔면 그 다음은? 이렇게 허둥지둥하다 보면 정작 노후 준비는 한 발 늦고 삶의 질은 한없이 추락하게 된다. 이 부부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부부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1. 맞벌이로도 모자란 노후 준비, 왜 이렇게 힘들까? 요즘 50대는 예전과 다릅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정년은 짧고 자녀 교육비는 치솟았고 무엇보다 사는 데 드는 기본 생활비가 너무 높아졌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쓰던 부부가 퇴직 후에도 그 소비 패턴을 유지하면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퇴직금이 1억, 연금이 월 150이면 계산이 안 맞죠. 사례 1. 강원도에서 퇴직을 앞둔 56세 직장인 박씨 부부. 맞벌이로 20년간 꼬박 일했지만 아이 둘 대학 보내느라 저축은 거의 못했고 퇴직금을 받아도 3년 후엔 생활비가 바닥난다며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일하느라 준비 못했다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노후 준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2.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다. 유동성의 함정. 우린 집도 있잖아. 많은 분들이 집을 자산으로 믿어요.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어딘가에 다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 남는 돈은 많지 않아요. 사례 2. 서울 외곽 아파트 보유 중인 58세 김씨 부부. 현재 시세 7억짜리 집에 살고 있지만 생활비는 연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해. 집을 팔아야 하나, 반지하로 가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자산보다 현금화 가능한 수익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3. 관계도 무너진다. 돈과 감정이 엉켜버린 부부.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퇴직 후 서로에게 실망하거나 갈등을 겪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바빠서 못 보던 차이가 노후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생각, 일상 습관, 여가 방식. 퇴직 후엔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그대로 갈등으로 폭발해요. 사례 3. 경기 용인에 사는 60세 윤씨 부부. 남편은 퇴직 후 쉬고 싶어 했고 아내는 뭐라도 해서 돈을 벌라고 다그쳤어요. 결국 둘 사이가 소원해져 각방을 쓰고 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됐을까 자책하게 됐죠.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으면 감정의 균열이 곧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준비는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 지금 모자라다는 걸 인정해야 정확한 플랜이 나옵니다.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세요. 소비 패턴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 줄이고 외식 횟수 줄이는 것부터라도 부부가 대화를 시작하세요. 서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노후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솔직하게 나눠야 해요. 감정 싸움이 아니라 공동의 인생 설계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퇴직 1년 전 부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여행도 자동차 바꾸기도 가구 새로 들이기도 아닙니다. 바로 같이 살아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은 돈만이 아니라 마음, 습관, 관계, 방향성에서 시작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출발선에서 서로 손잡고 가는 부부라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함께 준비해요.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삶, 과학적으로 증명된 3가지 전략. 앞서 말씀드린 부부처럼 퇴직을 앞두고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 관계의 불균형,
그리고 건강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과 연구진들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것 사회적 관계와 목적의식. 하버드 대학교가 1938년부터 80년 넘게 진행 중인 세계 최장기 연구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즉, 돈보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연구진은 목적의식 퍼퍼스인 라이프를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후에도 꾸준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작은 일이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천 팁. 작은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세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는 삶을 설계해보세요. 하루 1시간 걷기, 팥 가꾸기, 손주 돌보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 등. 2. 운동은 만병통치약, 근감소증을 막아야 오래 산다. 퇴직 후의 건강 문제 중 가장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근감소증 SARCOPNIA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따르면 근육량이 낮은 사람은 낙상 위험이 3배, 만성질환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장기 건강과 면역력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꾸준한 하체 중심의 운동은 노후 생존력 그 자체입니다. 실천 팁. 하루 3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하세요. 헬스장이 부담된다면 앉아서 하는 탄력 밴드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유연성뿐만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좋습니다. 3. 소비를 줄이면 자유가 생긴다. 미니멀 재정 전략.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노후를 위한 전략은 간단합니다. 소득을 늘릴 수 없다면 소비를 줄이자. 이 전략은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집중하자는 철학입니다. 경제학자인 데니얼 카너먼 데니얼 KAHNEMAN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연소득이 약 78만 달러 한화 약 9천만 1억 원 수준을 넘기면 더 많은 소득이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소비를 많이 한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란 거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선택의 자유가 늘어납니다. 실천 팁. 지출 다이어리를 써서 나도 모르게 새는 소비를 파악하세요. 집밥 챌린지처럼 재미있는 소비 줄이기 놀이를 부부가 함께 해보세요. 자동차, 외식, 의류 등 고정비 지출을 줄이면 수십만 원이 절약됩니다. 마무리하며 노후의 무너짐을 막는 가장 과학적인 길. 결국 퇴직 후 삶이 무너지느냐, 우아하게 다시 피어나는가의 차이는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보다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챙기고, 근육을 지키고, 소비를 줄이며 삶을 단순하게 만들면 몸도 마음도 돈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무너진다는 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닥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앞서 말한 부부처럼 우리 노후가 무너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의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마치 하루 종일 휴일 모드의 동료와 일하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죠. 설거지 하나로 다툼이 시작되고 TV 채널 싸움이 일상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집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전쟁터로 변한다면 어떨까요?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지내는 현실 행복한 동행일까? 피할 수 없는 갈등일까? 퇴직 후 남편과 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부부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지만 막상 일상이 시작되면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는 결코 특정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 부부 생활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 소소한 갈등이 커지는 이유 생활 패턴 차이.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는 서로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의 연장선에서 집에서도 지배력을 발휘하려 하고 아내는 자신만의 오랜 일상 루틴을 방해받습니다. 사례 1 TV 리모컨 전쟁. 은퇴한 지 6개월 된 60대 부부 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켜놓고 뉴스와 스포츠를 돌려가며 보는데 아내는 조용한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싶어 했습니다. TV 소리로 시작된 작은 다툼은 왜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느냐는 문제로 번졌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대화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해결책 전문가들은 부부가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할 수 있는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하거나 TV 시청 시간표를 만들어 합의하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2. 역할 분담의 불균형 가사 노동 문제. 퇴직 후에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아내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나는 퇴직했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내는 평생 일했으면 이제 당신도 도와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죠. 사례 이 설거지 하나로 터진 감정의 골. B씨 부부는 은퇴 후 한 달 만에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으면서도 설거지는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아내가 설거지를 부탁하자 내가 집에 있으니 더 편할 줄 알았다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결국 아내는 내가 당신의 가정 부냐고 폭발했습니다.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사 목록을 작성하고 역할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남편이 가사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점차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갑작스러운 친밀감 관계의 거리 조절 실패.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친밀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르고 모든 시간을 함께 하려는 것이 문제를 키웁니다. 사례 3 너무 가까워진 사이가 만든 갈등. C씨는 은퇴 후 남편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났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을 때 내는 소리나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 행동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왜 나만 나무라느냐고 소리치면서 둘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해결책 이럴 땐 함께하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자의 취미를 가지거나 일정 시간을 따로 보내며 관계를 조율해야 합니다. 은퇴 후 부부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 개인 시간 존중하기. 은퇴 후에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나친 간섭보다는 서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역할 분담과 협력. 가사와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단,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공감의 연습.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부부 생활은 새로운 시작과 도전입니다. 행복하게 동행할 수도 있고 갈등 속에서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 갈등 극복의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부부 관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은퇴는 한 사람이 직장을 떠나는 변화에 그치지 않고 부부 생활 전반을 재정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부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로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 갈등의 근본 원인 파악 생활 패턴의 충돌.
은퇴 후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은 서로 다른 생활 패턴입니다. 특히 남편은 집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려 하고 아내는 오랜 시간 유지해 온 일상에 대한 방해로 느끼죠. 전문가의 조언 생활 패턴 협약을 도입하세요. 은퇴 후에는 부부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각자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정하는 등 간단한 규칙만으로도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60대 부부인 김 씨 부부는 남편의 퇴직 후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게 운동 시간을 제안했고 남편은 매일 동네 산책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좋아졌습니다. 2. 역할 분담과 협력 가사 문제의 재정의. 퇴직 후에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아내에게 과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불만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기대치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공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퇴직은 새로운 균형을 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사 목록을 작성하고 역할을 명확히 분담해야 합니다. 단, 모든 일을 반반씩 나누기보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책임을 나누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가사 회의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남편은 요리를 맡고 아내는 청소와 빨래를 담당하기로 했죠.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갈등을 줄였습니다. 3. 친밀감의 재조정 거리 두기와 함께하기의 균형. 부부 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될 때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이런 거리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개인 시간과 공유 시간을 분리하세요. 부부가 각자 취미를 개발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60대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자주 싸우게 되었지만 함께 요리 수업에 참여하면서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고 남편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한 3가지 전략. 서로 다른 리듬을 이해하라. 은퇴 후에는 서로의 생활 리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누는 책임감을 가져라. 가사는 누구의 일도 아니며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협력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퇴직 후 부부 관계는 갈등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면 은퇴 후의 시간은 또 다른 행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부부의 미래에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